네. 앞서서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쭉 해봤는데 자세한 윤곽은 한 오후 1시 그리고 뭐 결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다 자세한 윤곽은 한 5시쯤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은 뭐 아직 개표 초기니까 네. 뭐 공화당이 몇 석을 가져갔다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네.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증시는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한마디로 공화당의 귀환을 네. 시장이 반겨왔고요. 아마 뭐 예측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승리해서 레드 웨이브가 네. 확정된다면 아마 증시는 이에 대해서 더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뭐 공화당이 집권해서 좋다, 뭐 중간선거 과거에 이후에는 주가 좋았다 이걸 다 떠나서 네. 가장 시장을 발목을 잡아왔던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었고 인플레이션에 좀 더 완화시키는 경감시키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다면 분명히 그건 호재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어떤 공화당의 최근의 선전은 어쩌면 시장이 반기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빠지는 것도 다 알 수 없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어디까지 오르는 건 알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주가가 여전히 뭐 좀 다소 반등을 해서 뭐 트레일링 PBR로 거의 한 배 수준에 왔기 때문에 뭔가 한 배가 2,600 정도거든요. 네. 근데 0.9배를 좀 넘어서서 전진하고 있는데 뭐 저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뭐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졌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떠나서 아마 또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는 거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달러 환산 네. 코스피나 달러 환산 뭐 삼성전자로 본다면 과연 이게 쉽게 멈추겠는가 하는 점이죠. 여전히 싸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참 10만 전자를 외칠 때 네. 2021년에 초에 삼성전자가 한 9만 원 할 때 네.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얼마였나요? 1,100원이었어요. 지금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그걸로 예. 환산해 보면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82불, 3불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은 뭐 6만 전자 돼봤자 예. 환율 감안하면 1,400원 감안하면 한 40불 정도입니다. 반토막이네요. 반토막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네.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늘린다. 뭔가 해석이 나오지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주식이 좋은 기업들이 매우 합리적 주가에 와 있고 여전히 그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뭐 주식을 뭐 지금 당장 뭐 다 현금을 소진해서 주식을 사라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일매일 뉴스 보시죠. 오늘은 또 중간선거가 나왔으니까 또 팔아야 되고 내일은 뭘까 있을까요? 또 연준의 CPI 발표가 네. 있으면 또 팔아야 되고 막 이러한 소위 소음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기 네.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은 소음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이런 노이즈, 매크로 이슈를 우리가 물론 봐야 하지만 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하지만 매크로 이슈에 어떻게 보면은 잠식되다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를 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어제도 흥미로운 뉴스는 사실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페드에서 분석이 나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9월 기준이었는데 네. 연준이 3.25% 금리였잖아요. 그때 연준 정책 금리가. 근데 실제 금리는 한 여기서 플러스 2%, 한 5%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던가 뭐 QT 같은 것들이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실질적인 긴축 강도가 그만큼 셌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현재 4%까지 올라왔으면 네. 좀 6.25라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 연준이 우리가 이제 요번 얼마 전에 이제 요즘 하도 약간 제가 노이즈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 FOMC가 열리면은 뭐 파월 기자회견을 다 같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들을 그렇죠. 정도로 예. 소음이 아주 극도로 가 있는데 아마 12월 FOMC 정도에서는 네. 뭐 저번에 속도 조절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뭐 좀 더 오랫동안 고공권에 있을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걱정했지만 분명한 건 속도 조절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0.25에서 벌써 4%가 왔고 4%에서 상단이 올라간 자체도 네. 5.25인데 뭐 그거에 좀 못 미치는 시그널이 나오면 뭐 상당히 더 긍정적인 뉴스가 환호를 할 수가 나오잖아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네. 드리는 건 뭐 어떤 분은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한 2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희망회로 돌린다 막 이런 비판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비관적 사람들이 너무 늘어났고 조그만 긍정적 뉴스보다는 어떤 긍정적 뉴스로 인한 주가 상승을 어쩌면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소위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 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해서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CPI가 될 텐데 10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금요일에 알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CPI가 지금 7.9% 정도로 그쵸.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면 그래도 8% 하회에서 이 부분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예. 발표할 때보다 항상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제가 농담을 이렇게 예. 아침에 와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 이제 CPI 발표할 때마다 어쩔 때 막 1000포인트씩 다우가 빠지고 이제 500포인트씩 빠지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러한 소위 우리의 두려움, 변동성이 너무 크죠. 변동성이 이제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이번 CPI를 통해서 시장은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네. 소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저 출구가 저 정도에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우리가 투자의 시기라는 건 네.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원자재 시장 같은 곳은 굉장히 경기에 순응하거나 후행하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주식은 선행하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에 꺾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여기서 안정화된다는 건 마냥 올라갈 수는 없죠. 네. 경기도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안 따르니까. 근데 최소한 이런 말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1,500 가고 1,800 가고 불과 우리가 한 달 전에 다들 네. 공포에 질려서 맞아요. 주식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많은 일반 투자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다들 4만 전자를 외칠 순간이었죠. 네. 과거에 10만 전자를 외칠 때 정점이 나왔듯이 다들 4만 전자를 두려워하는 순간 바닥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주가가 좀 여러 가지 이슈나 이벤트로 변동성이 있더라도 어쩌면 이전의 극심한 변동성 구간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네. 것도 결국에는 뭐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그쵸.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주식은 또 경기에 선행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데이터 가져왔는데 그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되게 공식처럼 알고 계세요. 경기의 주가는 6개월 선행하고 네. 과거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아마 보면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한 그렇겠죠. 거는 예. 경기가 침체의 성격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 침체가 올 텐데 네. 이게 굉장히 깊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침체냐 아니면 이게 마일드한 리세션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금시장의 발작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면 경기 요인보다 어떤 유동성 경색이 두려웠던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네. 시장을 보더라도 리먼을 떠올리면서 당장 무슨 금융기관이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어떤 우리가 돌려줄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기는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내년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가 진정되고 금리 네.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상단이 확인되는 순간 주식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빨리 팔고 이번이 마지막 찬스다 이런 네. 기대보다는 이러한 문제로 지금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컸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화되는 예를 들어서 흔히 한국에서 상고라고 하는 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게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급히 변동성에서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쳤다 해도 깊게 시장이 막 폭락했을 때 기회가 오고 이럴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김에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되면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꽤 오랫동안 들고 다녀고 저번 주인가도 제가 한경TV에 나가서 그래도 보여드렸었는데 보고 싶네요. 어떤 그림인가요? PBR이죠. 네. PBR. 자본총기의 네. PBR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IMF처럼 이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자본총계는 분기마다 늘어납니다. 네, 지금 실적이 나가고 나올 때마다. 있네요. 그러면 늘어나면 지금은 0.8배가 올해 3분기나 2080 정도였죠.
그리고 근데 0.9배가 2,340이 넘어간 거죠. 한 네. 배가 한 2,600이니까 다들 한 배는 한계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ROE 예. 레벨을 보면 또 당연하고요. ROE가 낮으니까. 근데 분기별로 적어도 한 2%씩 자본 총계는 성장하거든요. 뭐 어려운 하시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더 보수적으로 한 1.7% 성장한다 잡아도 내년에 한 3분기가 되면 4분기가 되면 한 2,300 정도가 0.8배라는 거죠. 네. 0.8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금융이 있다가 0.8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본 총계가 쌓여가면 지금 하단은 굉장히 굳건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시장이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2천이 깨지고 막 온갖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장이 이번에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버텼던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시장이 네. 자체가 가진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좋은 여건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핏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치는 얻는 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내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번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고 좀 올라와서 그러한 소위 매력은 좀 떨어졌지만 또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소음과 장기 투자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네. 소음에 휩쓸려서 너무나 단기 투자에 매몰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최근에 어떤 책 감수하다 읽었던 문장인데 결국 단기 정보는 마약과 같다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걸 하루하루 못 들으면 불안해하지만 실제 선거와는 별 상관도 없다는 거죠. 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미국 중간선거 중요한 자리지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뭐 이것이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좀 세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기라든지 실적 부분도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경기 실적 개선이 더디니까 상당히 막혔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2,800, 3,000 가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위는 막혀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겠죠. 결국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원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 1,380원, 70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매출 사이에 거의 뭐 40몇 원이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만 원일 때 1,100원일 때는 80불이 넘었다면 지금 올라와봤자 40불이거든요. 아직도 반토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의 상대 가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표적인 대표 기업들의 가치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외국인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외국인들은 그런 종목들 사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더 볼 수 있는 거는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가능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서 좀 부진하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한두 분기의 경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매우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것들, 이후에 개선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 보시면 그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담당자들이 자료를 냈는데 의류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기업도 나오고.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조심스럽네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 걸 찾아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견조하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상대적인 가치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수출주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 숫자가 바탕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아무래도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금투세 때문에 중소형주 안 된다 하는데 제가 그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숫자가 확인되는 것들은 굉장히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아까 다시 다시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가면 이제 반등은 끝이야, 중간 상황가 끝이야, 뭐가 끝이야 도망가기보다는 사실은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시면 시장을 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숲보다 나무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지수가 상승할 때 물론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매수세가 확산된다기보다는 일부 업종으로 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맞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지금은 지수가 올라오는 기간이었으니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삼성전자만 올라오고 나머지 안 될 거야 하지만 좀 지나면 온기가 확산될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보면 이미 그러한 게 시작됐고요.
제 생각엔 이번 주 들어서는 꼭 온기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이제는 금리가 이제 올라온 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금리 이상의 어떤 상장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겠죠. 아니면 당연하죠. 앵커나 저나 은행 가서 돈 넣지 뭐 맞아요. 투자하겠습니까? 예. 아니,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떠면 그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거나 네. 아니면은 언니 뭐 이런 거죠. 뭐 내러티브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조 이방원 같은 게 대표적 사례였죠. 그때 네.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접근을 한다면 또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이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네.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간축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친환경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고 뭐죠 태양광 이거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적절치는 않다는 거죠. 그런 접근이 자꾸 너무나 어떤 단어를 정해놓고 그게 그냥 짜맞추기식의 어떤 아이디어로 네. 접근을 하면 뭐 우리가 많이 성숙화된 우리 투자 문화에는 적절치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의 틀을 좀 세우는 걸 들어보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아니 뭐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움에서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